안녕하세요. 월드 크립토입니다. 자, 많이 보시던 차트죠? 예, 맞습니다. XRP, USD 달러 월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IMF와 그리고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백악관의 입장, 그리고 IMF의 입장, 여러 가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차트적인 분석이 좀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으신 분만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IMF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IMF가 2020년 8월 23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F 리플 칼리브라 기존 결제 솔루션과 경쟁. 자, 이런 내용이 있죠. 리플 칼리브라 등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을 목표로 하는 반면 스퀘어, 페이팔, 애플페이 등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월렛, 게이트웨이, 유저 인터페이스 등의 보조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정리하자면 리플과 칼리브라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 크다는 거죠. 반면에 스퀘어, 페이팔, 애플페이는 보조적인 역할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칼리브라, 칼리브라는 페이스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페이스북의 자회사 칼리브라 명칭을 로비로 변경했다고 2020년 5월 27일 날 발표를 한번 했었죠. 자, 그렇다면 IMF에서 무슨 뭐 가능성도 없는 완전 알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코인을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망성 있고 자기들 기관에서 볼 때 정말 이게 가망성 있다 하는 것들을 언급하겠죠. 쓸데없이 뭐 IMF에서 뭐 리플, 칼리브라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게 가벼운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리플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다. 경쟁을 할 수 있는 큰 물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다. IMF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요? 자, 페이스북이 처음 나오고 할 때 뭐 페이스북은 뭐 한국 사이클럽 같은 데다 뭐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뭐 페이스북을 뭐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물었죠. 그게 뭔데? 하니까 여기 뭐 채팅도 하고 자기 뭐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러는 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엄청 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업했다는 사람 사진 좀 보자니까 사진을 딱 봤어요. 마크 저커버그죠. 너무 닮은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 분명 누구 닮았는데? 제가 계속 그 생각했어요. 오래됐죠? 너무 누구를 닮았다. 생각을 했더니, 그때는 사람들이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가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보자. 그거 보니까 록펠러, 존 데이비스, 록펠러, 철공, 아시죠? 록펠러가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저커버거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데이비드 록펠러 나와 있죠. 록펠러 가문이었던 거예요. 물론 외가지만 록펠러 가문이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저커버거랑 외할아버지랑 많이 닮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닮았다 생각했더니 역시나 외탁을 많이 했다죠. 외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록펠러 재단 유명하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자, 페이스북은 이렇게 록펠러 가문에 뒷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록펠러 가문과 또 로스차일드 가문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자,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떨 때는 엄청 대립을 했다는 의견도 많고 대립을 하는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고 또
손을 잡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보시면 제가 자료는 따로 안 가져왔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렇게 이렇게 존 D 록펠러 이분이 뭐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고 뭐 석유 사업을 할 때 록펠러 가문이 조금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경제라는 게 뭐 어느 순간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끈끈함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진짜 남보다 못한 그런 구도를 보이죠. 자, 록펠러 가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죠.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 3개가 그들 손에.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는 1815년 워털루 전쟁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셋째 아들 레이선은 영국 정부에 대한 최고 채권자이자 영란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어 공채 발행 실권을 장악했다. 이는 곧 영국의 통화 공급량과 채권 금리를 로스차일드가 좌우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자, 그렇죠. 이후 로스차일드는 세계의 금광들을 사들여 국제 금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영국을 1819년 세계 최초의 근본위제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서구 전체를 근본위제로 끌어들였다. 또 보실까요? 자, JP 모건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 미 연준 설립 참여. 미국이 산업혁명 초기에 빨리 진입할 수 있었던 데에도 유럽 자본, 특히 로스차일드 자본의 덕이 컸다. 당시 미 정부 국공채는 물론 제2 미합중국은행 주식의 많은 양을 그들이 샀다. 이렇게 많은 양의 미국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자 1837년 미국 피바디 은행이 피바다 하죠. 미국 상업은행 최초로 런던의 문을 열고 거래를 중개했다. 훗날 이 은행의 공동 경영자로 참여했다가 런던 피바디 은행을 인수한 사람이 JP 모건의 아버지 주니어스 모건이다.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과 JP 모건 가문의 관계가 시작됐다. 그 뒤 런던 로스차일드가 JP 모건과 합작 설립한 지주회사 노던 증권이 미국 산업과 금융의 돈줄이 되었다. 1913년 JP 모건이 주도한 미국 연준 설립에도 로스차일드계 은행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렇고요. 또 예전에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글로벌 재벌가 로스차일드 록펠러 손잡는다. 자,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록펠러가는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1882년 자산 투자 업무를 담당할 때 출범했고요. 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 이후 약 250년간 유럽 금융업계를 쥐락펴락해온 유대계 거대 금융 가문이다. 여기는 한국일보고요. 아까는 조선일보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 말고도 개인적으로는 로스차일드나 이렇게 록펠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많잖아요. 한 20년 전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엄청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마스터했다 생각하고 예전에 한 15년 전까지는 유심히 많이 본 적 있었어요. 지금은 크게 한번 알고 나니까 더 이건 다음 편에 좀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국내 언론사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게 한국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얘기하면 이게 그거는 과장됐지. 그거는 소설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 언론은 이렇게 기사로 나오면 엄청 이런 기사를 낼 때 엄청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된 사실 아니고서는 때로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란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집안입니다. 잘 사는 집안들이에요. 자, 그렇고 그러면 IMF에서는 리플이랑 칼리브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리플 칼리브라 둘 중에 누가 좀 강력하게 지원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칼리브라 이게 지금 될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리플이 결제 솔루션의 최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록펠러가 지지하는 록펠러 가문의 페이스북이 리플의 결제 솔루션보다 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사안을 의견할 때 배당량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7.86%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IMF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MF는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죠.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MF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결제 솔루션에 대해서 무슨 IMF가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해도 자, 그렇다면 미국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오늘 백악관 브리핑룸입니다. 자, 어제 보셨던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오늘 한 얘기고요. 자, 간단하게 이게 너무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요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질문을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하고 저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젠사키가 답변하는 게 연방통상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페이스북이 독점을 이제 연방통상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가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독점 금지. 자, 백악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독점에 대한 얘기. 독점 안 된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독점 안 된다. 자, 백악관 대변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점 금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자, 페이스북이 누굽니까? 저는 페이스북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존 D 록펠러. 저커버거는 솔직히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록펠러 가문이다.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저커버거 페이스북 하면 록펠러 가문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백악관을 보시면 백악관 대변인은 이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페이스북이 소송당한 것을 환영한다. 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만 보시면 아무래도 록펠러 가문이 지금 바이든 정부 안에서는 좀 환영을 못 받는다. 어떤 맥락에서든 간에. 그리고 또 저커버거는 또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또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커버거와 트위터의 잭도시 CEO의 행보는 정반대다. 저커버거는 트위터의 결정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비판했다. 저커버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 내용은 함구됐지만, 자, 저커버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눈치도 보고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만 봐도 이미 좀 환영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저커버거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록펠러 가문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언론 브리핑 백악관 대변인 얘기만 들으면 대변인의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타는 조금 힘들겠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조금 힘들겠다. 그렇다면 자, IMF에서 제시한 리플 칼리브라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아무래도 리플을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페이스북 메타 쪽은 힘들겠다는 어느 정도 판단이 듭니다. 결제 솔루션 쪽에서는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강력하다는 근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리플을 지지한다는 근거는, 자, 제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리플을 지지한다는 방송이 좀 장문의 방송이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는 근거를 따로 뭐 더 들고 오진 않겠습니다. 이 방송의 주 목적은 IMF가 제시했던 리플과 칼리브라 중에서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에서 보는 거는 일단 페이스북은 힘들다. 그게 결론입니다. 페이스북이 힘들면, 록펠러 가문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두 후보 중에서 한 후보는 조금 힘을 못 받는다 하면, 남은 후보는 IMF에서 제시한 두 후보 중 남은 후보는 XRP죠. 그렇죠. 자, 일단 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21도 각도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추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강력하지가 않고 그냥 추세대로 21도 각도로 13개월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그 점과 컵 핸들 패턴의 핸들의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뭐 여전하고요. 언제 강력하게 올라갈지 뭐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서 힘드셨죠? 감사합니다.